안녕하세요. 정목글 정연쌤입니다. 여러분, 지난주까지 높임 표현, 시간 표현 이렇게 공부했죠? 이번 주에는 피동 표현을 한번 공부해 볼 건데, 피동 표현은 여러분 이 말이 조금 낯설어가지고 여러분이 어렵다라고 느낄 수도 있기는 하지만 사실 영어에서 여러분이 많이 쓰는 능동태, 수동태의 수동태랑 같은 개념이에요. 자, 수동태가 뭐야, 얘들아? 영어에서 수동태는 그 주어가 당할 때 쓰는 표현이지. 그래서 우리나라 말의 피동 표현도 주어가 어떤 행동을, 동작을 당하고 있으면 그걸 피동 표현이라고 말해요. 파도가 배를 뒤집다, 저런 문장이 있네요. 자, 여러분 이거 파도는 뒤집는 주체고 지금 뒤집음을 당하는 게 누구야? 배지. 그러면 배를 주인공으로 만들어서 배가 당하는 느낌으로 문장을 만들어 볼게요. 어떻게 해야 돼요? 배가 파도에 뒤집히다. 이제 그러니까 요 당하는 애가 주인공이 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래서 능동에서 피동으로 갈 때 문장이 어떻게 바뀌냐 봤더니 능동문의 주어가 피동문의 무슨 어가 됐어요? 여러분 이런 걸 무슨 어라 그러죠? 자, 이런 질문이 만약에 헷갈리잖아. 그러면은 그냥 주어진 문장에서 주어 서술어부터 찾고 시작하는 거야. 자, 배가 파도에 뒤집히다에서는 배가가 주어, 뒤집히다가 서술어, 파도에가 부사어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파도가 주어였는데 피동이 되면서 파도라는 주어는 부사어 자리에 갔고 배가 목적어였어요. 어떤 행동을 당하는 목적어. 그런데 얘가 이제 주인공이 됐으니까 주어 자리. 그리고 뒤집다라는 서술어가 뒤집히다 이렇게 바뀐 거야. 자, 피동을 공부할 때 여러분이 이 개념, 영어를 많이 생각하면서 요걸 한번 비교해 봤으면 좋겠거든요. 여러분, 뒤집다라는 말은 내가 뒤집는 거고 뒤집히다라는 말은 내가 당한다는 거다. 그쵸? 자, 여러분 우리나라 말에서 뒤집다라는 말이랑 뒤집히다라는 말은 서로 다른 말이에요. 사전에 같이 실려있게 따로 실려있게 사전에 따로 실려있어. 이 두 말은 별개의 단어인 거예요. 그런데 영어에서는 어떻죠? 여러분 우리가 영어에서는 보통 수동태 만들 때 이렇게 자리 바꿔놓고 BPP 쓴다. 그쵸? 여러분 그러면 write가 있고 written이 있을 때 write, wrote, written, make, made, made 이런 식으로 영어에서는 이 BPP 쓸 때 수동태 만들 때 write랑 written이랑 서로 다른 단어라고 봐요? 사전에 따로 실려 있어요? 아니면 write의 그 3단 변화로 같이 실려 있어요? 영어에서는 write, wrote, written이 같이 실려 있어요. make, made, made가 같이 실려 있어요. 근데 우리말에서는 뒤집다랑 뒤집히다가 서로 다른 단어야. 얘들아 요거를 기억해야 돼. 그러면 생각해봐. 뒤집다가 원래 있었겠어? 뒤집히다가 원래 있었겠어? 당연히 뒤집다가 원래 있었고 뒤집다라는 말에서 뒤집히다라는 말이 히라는 말이 붙어서 새로 만들어진 단어죠. 자, 여러분 그래서 뒤집히다는 뒤집다로부터 파생되었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파생된 단어를 우리는 파생어 이렇게 말하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피동 표현을 만들 때 뒤집다, 뒤집히다 라고 말할 때 뒤집히다는 파생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거 한번 봅시다. 내가 팔을 꺾다. 내가 네 팔을 꺾어버린다. 자, 그러면 꺾다. 내 팔이 주인공이면 어떻게 되겠어? 팔이 꺾이다. 이라는 말이 붙어서 꺾다로부터 꺾이다가 파생했어요. 잡다, 잡히다. 경찰이 도둑을 잡다. 도둑이 잡히다. 자, 지금 당하는 거죠. 잡다라는 말에서 히라는 말이 붙어서 파생된 단어예요. 물다. 모기가 나를 물다. 내가 모기한테 물리다. 리라는 말이 붙어서 물리다라는 말이 새로 파생되었어요. 쫓다, 쫓기다, 기라는 말이 붙어서 파생되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꺾다, 꺾이다, 잡다, 잡히다 서로 다 별개의 단어인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피동 표현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여러분, 피동 표현을 만드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짧은 피동과 긴 피동. 자, 짧은 피동은 한자로 단형 피동 이렇게도 말하고요. 그 다음에 긴 피동은 한자로 장형 피동 이렇게도 말해요.
짧다 단, 길다 장 이렇게 한자 쓰고 있다는 거 아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짧은 피동은 이제 파생적 피동 이렇게 말했다, 그쵸? 자, 여러분 방금 파생어가 뭐였어요? 파생된다라는 게 뭐야? 원래 있는 말이 있고 새로운 말이 조금 뭔가 다른 요소가 조금 붙어가지고 파생어를 만든다는 뜻이야. 자, 그러면 짧은 피동은 파생어를 만들어서 피동 표현을 만들면 그걸 파생적 피동, 짧은 피동이라고 말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긴 피동은 뭘까요? 여러분 긴 피동은 통사적 피동 이런 말이 있네요. 여러분 통사라는 말이 문장 구조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통사적 피동, 긴 피동은 문장 구조를 어떻게 바꿔가지고 피동 표현을 만든다는 거야. 얘들아, 근데 요거는 되게 간단하게 각자 2개씩 밖에 없거든? 그냥 이걸 외워. 자, 이히리기를 붙여서 새로운 파생어를 만들어. 그건 우리가 짧은 피동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꺾다에 꺾이다, 물다에 물리다, 잡다에 잡히다, 쫓다에 쫓기다. 이히리기가 붙어서 원래 있던 단일어에서 뭐 하나가 붙은 파생어가 나왔다, 그쵸? 그러니까 얘는 다른 말로 파생적 피동 이렇게 부르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요 쫓기다라는 단어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쫓기다라는 단어가 사전에 실려 있어. 어간, 동사, 형용사 활용할 때 변하지 않는 앞부분 어디까지예요? 쫓다까지인가요? 자, 여러분 쫓다까지라고 말하면 안 돼요. 왜냐면 이 2개가 서로 다른 단어니까. 자, 쫓기다는 어디까지가 어간이야? 쫓기까지가 어간이겠지? 쫓기다, 쫓기고, 쫓기지, 쫓기어서 이렇게 어간 있고 어미가 다양하게 활용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면 쫓기다라는 말은 재료가 1개야, 2개야? 재료가 2개야, 그쵸? 쫓다라는 말과 기라는 말이 같이 붙어 있어요. 이 중에서 원래 있던 말, 근본적인 재료는 어느 쪽이에요? 쫓 이거예요, 그쵸? 그 다음에 기는 사실 별 뜻 없는 말이야. 얘들아, 원래 있던 말 2글자로 뭐라 그러지? 어근. 자, 파생어를 만들어주는 덧붙는 말 뭐라 그래요? 접사 이렇게 말한다, 그쵸? 자, 그러면 여기 지금 우리가 이히리기라는 접사들을 찾았어요. 여러분, 이히리기는 뜻이 피동의 의미를 만들어주는 접사이기 때문에 얘네를 다른 말로 피동, 접사 이렇게 그래서 얘네를 다른 말로 피동접사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 케이스 한번 봅시다. 여러분, 이거는 명사 체언을 나타내는 말이죠. 어떤 명사가 있고 그 명사에 되다가 붙어서 새로운 파생어가 나오는 거야. 한번 살펴보자. 포장이라는 말은 명사야, 그쵸? 여러분, 포장되다는 동사예요. 건설은 명사고 건설되다는 동사예요. 체포는 명사고 체포되다는 동사예요. 자, 그렇다면 포장과 포장되다는 사전에 같이 실려 있을까요? 따로 실려 있을까요? 당연히 따로 실려 있겠죠. 건설과 건설되다도 따로 실려 있겠죠. 체포와 체포되다도 따로 실려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도 둘이가 뿌리가 똑같다는 건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어, 그쵸? 뿌리가 같아. 그러면 건설되다라는 말은 어간이 어디까지야? 건설되까지야, 그쵸? 건설되다, 건설되고, 건설되지 이런 식으로 어간 여기 있고요. 어미가 이렇게 다양하게 바뀔 것 같은데 건설되라는 요 말의 재료를 한번 살펴봤더니 건설이라는 말과 되다라는 말이 붙어서 이루어진 말이에요. 건설이라는 말이 원래 있었을까? 되라는 말이 원래 있었을까? 건설이라는 말이 좀 더 근본적인 재료다, 그쵸? 되라는 말은 별 뜻 없이 붙어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건설을 어근 되를
접사라고 말해요. 여러분 포장되다도 당하는 거 맞죠? 건설되다도 당하는 거, 체포되다도 내가 당하는 거. 그래서 요 되라는 접사는 우리가 피동의 의미를 만들어준다. 그래서 우리가 되다 요 말도 피동접사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히리기도 접사고 되다도 접사인 거야. 얘들아 생각해봐. 파생어라는 게 구성이 어떻게 돼? 어근 더하기 접사가 원래 파생어의 구성이다. 그쵸? 뜻 있는 말 더하기 뜻 없는 말 요렇게가 원래 파생어의 구성이에요. 그러니까 이히리기라는 접사가 붙어도 파생적 피동이라고 말하고 되다라는 접사가 붙어도 파생적 피동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요 짧은 피동들이 왜 파생적 피동이라고 불리는지 알겠죠? 꺾다에서 꺾이다 글자 한 개 추가되잖아요. 그쵸? 포장이랑 포장되다 여러분 글자 2개 이 정도면 되게 짧은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피동 표현을 만드는 짧은 방법 이히리기를 붙이거나 명사에다가 되다 붙이거나 여러분 이때는 띄어쓰기 안 해요. 붙여 쓰세요. 얘들아 왜 붙였어? 왜 붙여 쓰는 거야? 포장이 하나의 단어인 것처럼 포장되다도 단어 2개야. 단어 1개야. 요거 단어 1개야. 쌤 파생어라면서요. 파생어는 단어 1개예요. 재료는 2개지만 요 2개 붙여서 쓰는 단어 1개짜리입니다. 착각하지 않도록 주의합시다. 자, 그럼 다음은 긴 피동을 만드는 방법인데요. 여러분 이히리기보다는 아지다나 어지다가 조금 더 길잖아. 3글자잖아. 그치? 그래서 얘는 긴 피동 이렇게 부르는 거야. 자,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자, 끄다라는 말이 원래 있다. 그쵸? 여러분 끄다라는 말에 어지다를 붙으면 꺼지다 이렇게 되는 거야. 쓰다라는 말에 어지다를 붙으면 써지다. 어둡어지다 붙으면 어두워지다. 자, 만약에 밝다라는 말이 있어요. 만약에 밝아졌어. 그러면 밝아지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지다나 아지다를 붙여서 피동의 문장을 만드는 걸 긴 피동 또는 통사적 피동 이렇게 말해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 끄다랑 꺼지다는 서로 다른 단어일까요? 자, 이거는 우리가 서로 다른 단어라고 안 해요. 여러분 일단은 고1 때는 요 어지다의 정체가 뭔지 알 필요는 없거든요. 그냥 교과서 모든 교과서에 어지다나 아지다를 붙여서 긴 피동을 만들 수 있다. 이 정도밖에 안 나와요. 어지다랑 아지다를 붙여서 통사적 피동을 만들 수 있다. 이 정도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 어지다가 뭔지 굳이 알 필요는 없는데 뭐 혹시라도 이제 궁금한 학생들이 있다면 원래는 띄우고 지다야. 띄우고 지다. 띄우고 지다야. 이제 그러면 생각해봐봐. 끄다랑 지다 중에서 꺼지다, 불이 꺼지다. 끄다가 중요해, 지다가 중요해. 끄다가 중요하지. 쓰어지다, 글이 쓰어지다. 쓰다가 중요해, 지다가 중요해. 쓰다가 중요하지. 자, 그러면 동사, 형용사 2개 붙어가지고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진 부분을 본용언. 좀 덜 중요한 부분 우리 뭐라 그래요? 보조용언이라 그러죠. 그래서 사실은 요 아지다, 어지다는 본용언 더하기 보조용언의 구성인 거예요. 근데 요렇게까지 알 필요가 없다고요. 그냥 아지다, 어지다가 붙으면 피동 표현이다. 피동 표현 중에서도 긴 피동이다. 통사적 피동이다. 이까지만 알아둡시다. 물론 우리 학교쌤이 뭔가 고3 학력평가, 수능 기출문제 이런 거를 주는 선생님이 계신다 하면은 얘의 정체가 뭔지도 알아두면 보기를 해석할 때 되게 좋을 거예요. 학교쌤이 보기 막 어려운 보기 가져오면 그게 무슨 말인지 몰라서 막 헤맬 수 있거든요. 근데 본용은 보조용언이다. 원래는 그랬다. 라는 것만 알아두세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마지막 긴피동. 여러분 마지막 긴피동은 뭐뭐하게 되다예요. 여러분 이번에는 띄어쓰기 해야 돼요. 자, 여러분 요거랑 되게 헷갈리겠다. 그쵸? 명사에 딱 붙어 있어. 포장되다, 건설되다 이렇게 딱 붙어 있으면 파생적 피동이거든.
짧은 비동이거든. 근데 뭐뭐하게 띄우고 되다 요렇게 돼 있는 경우는 긴 비동 이렇게 말하는 거야. 예시 한번 볼까요? 내가 학교에 억지로 갔어. 엄마가 보내서 가게 됐다. 내가 이사 안 가고 싶었는데 아빠가 발령나서 억지로 가게 됐다. 이렇게 말하는 거. 상을 뭐 받았어요. 근데 난 받을 줄 몰랐어. 근데 학교에서 나한테 줬어 그냥. 그러면 상을 받다가 아니라 받게 되다 이렇게 말하겠죠. 그쵸? 자, 그러면 게되다는 정체가 뭔가요? 쌤, 게되다도 접사인가요? 여러분, 통사적 비동에서는 접사라는 말 자체를 쓸 수가 없어요. 왜? 접사라는 말은 뭐를 만들어주는 거니까? 파생어를 만들어주는 거니까. 자, 그렇다면 게되다는 정체가 뭘까? 얘들아, 가게 되다 중요한 말이 중요한 뜻이 가게에 있어? 되다에 있어? 가다에 중요한 뜻이 있지. 상을 받게 되다 중요한 뜻이 받게 쪽에 있어? 되다 쪽에 있어? 받게 쪽에 있지. 그러니까 요 가게 되다랑 받게 되다도 정체가 가게, 본용언, 되다, 보조용언. 그래서 통사적 비동, 긴 비동이라는 거는 본용언과 보조용언을 더해서 만들어주는 것이다 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도저히 이 모든 설명이 어려워. 그러면은 이까지는 알아야 돼. 요만큼은 알아야 돼. 피동 표현 두 개 있지. 짧은 긴. 짧은 두 개 뭐 있어? 이희리기 명사되다. 자, 따라해봐. 이희리기 명사되다. 됐죠? 짧은 비동. 그 다음에 긴 비동 두 개 있어요. 뭐 있어요? 아어지다, 게되다. 시작. 아어지다, 게되다. 자, 그러면 다시 볼까? 자, 그러면 다시 해보자. 피동에는 짧은 피동, 긴 피동 이렇게 두 개 있지? 자, 짧은 피동이 두 개 뭐였어? 뭐야? 멍 때리지 말고 네가 생각해봐. 짧은 피동 두 개 뭐라고? 이희리기 명사되다. 그렇죠? 자, 그러면 긴 피동 두 개 뭐예요? 생각해서 한번 말해보세요. 긴 피동 두 개. 아어지다, 게되다. 이렇게 두 개. 여러분, 이거 진짜 어려운 거 아닌데 학생들이 구분을 잘 못해요. 명사되다랑 게되다 구분 못해. 그래서 얘는 뭐 억지로 가게 되다, 억지로 보게 되다, 내가 받게 되다, 부르게 되다 이런 식으로 동사 뒤에 게되다가 붙는 거고 명사되다는 명사 뒤에 붙는 거라서 두 개 다른 거예요. 아예 범주가 달라요. 근데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피동 첫 시간은 여기까지만 하고 내일 실제로 피동 표현 어떤 것들이 많이 쓰이는지 한번 교과서 예제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안녕.